예, 장관님.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 때 비동의 가늠죄 논의에서 사용하신 근거와 팩트가 저와 많이 달랐죠. 독일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회의가 끝나고 법무부 담당자가 근거 자료 가져왔고 장관께서 인용한 통계가 틀렸다면서 여러 번 깊은 사과를 하고 갔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만 살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장관은 지난 2월 대정부 질문 당시 우리나라 성범죄 유죄율이 90%고 비동의 가늠죄를 도입한 독일 유죄율은 8%였기 때문에 국가적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고 우리나라에서 비동의 가늠죄 논의가 절실하지 않다라는 하나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전체 회의에서 두 통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제가 이미 한 번 팩트가 틀렸다고 1차 질의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질의에서 장관은 기본적인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고 잘못된 통계가 맞다고 우기셨어요. 속기록입니다. 보시면 통계를 확인하고 틀리지 않다고 주장하셨어요. 그때 당시 제대로 확인하고 답하신 건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독일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스웨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은 부분도 정확하죠.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카운트하는 방식이 달랐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스웨덴 23%는 그대로 했습니다. 통지에 나와 있는 거고 아유, 독일의 경우에는 장관이 그렇게 발언한 부분을 제가 인용한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면 여기 보시죠. 이게 이 속기로만 봐도 지난 회의 끝나고 그때 독일 관련해서 팩트 체크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지원님,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요. 스웨덴 한국의 기소 대비 유죄율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 독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제가 약간 이 의회에서 장관이 비동간 도입 당시에 발언했던 거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기소 대비로 69%입니다. 역시 2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큰 경향에서 한국보다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근데 뭐 8%하고 70%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카운트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 범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그때 확인했었고 통계를 내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같을 수는 여전히 없어요.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팩트가 틀렸는데도 아니라고 자꾸 우기고 그러면요. 짧은 시간에 논지 전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비동의 가늠이라는 거는 민감한 문제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섬세하게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적어도 틀린 팩트는 가져오지 말으셨어야죠. 장관이 국회에서 근거를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해보고 무조건 맞다고 우기실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장관이 확인이 안 되었으면 아직 확인이 덜 되었다. 살펴보겠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바로잡을 생각이 있으신 거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수치를 얘기할 때 각각의 국가마다 내는 통계의 기준이 다 다르고 완전히 같지가 않아요. 다 다르죠. 당연히 다른데. 예,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90%는 완전히 잘못된 위원님, 그거는 현실을 오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네. 여전히 저걸 인정을 안 하시는 아니 말할 기회를 안 주시고 그냥 알았다고 하시면 말씀만 하시고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법무부에서 와서도 자기네 통계가 잘못 봤다. 이거를 이렇게 근거를 잘못 봤다라고 사과를 한 사실까지도 인정을 안 하시면 아니 이 통계가 그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걸 설명하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문제는 아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우리 그 차이의 근거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면서 스웨덴 거를 갑자기 갖다 놓으시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아니 스웨덴 거 정확하잖아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아니 사람마다 다르는데 그 기준은 어차피 그 통계는 스웨덴에 없어요. 스웨덴은 카운트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게 전제였고요. 아니 그건 사람마다 여러 차례 피해 당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그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은 데다가 그게 그렇게 네, 알았습니다. 네네. 절대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거 좀 묻죠. 저도 너무 궁금해서 오늘 계속 진행하면서 이 헌법재판소 판정이요. 지난 23일 장관 및 검사 6인이 청구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떻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장관님 입장에서. 그렇게 세상 일이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묻기 쉽죠. 자, 중요한 건 명확하게 위장 탈당으로 인한 명백한 위법적인 절차로 입법이 진행됐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 장관 및 검사 6인이 청구한 권한쟁의에 대해서요.
그거에 저희는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듣고 장관과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청구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위법하고 위헌적인 입법이 있었는지 절차와 내용이 위법의 문제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각하에서 판단하지 않았고 절차에 대해서는 입법이 위헌이고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 거죠. 예,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는요. 장관이 이런 식의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장관이 왜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작년 8월부터 법사위회의를 통해서 장관께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었는데요. 아니,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하시면 안 되나요? 잠깐만 좀 들어보시죠. 이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보시죠. 저는 이게 헌재가 여러 번 수사권의 입법 정책 차원의 문제라는 취지의 결정을 낸 바 있고요. 이런 식의 청구 소송을 내면 굉장히 논쟁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논쟁적 갈등적 것을 장관이 주도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관도 하지 않았던 국회 대상의 권한쟁의 심판을 하여서요. 이게 이 공직자의 책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 해석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공직자라면 가장 법률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가장 보수적인 과정을 따라 나가면서 혼란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자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장관의 권한쟁의와 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 이런 식의 방식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정리해 주시죠. 네, 정리. 위장탈당과 위장탈당 같은 그런 위법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한 것일 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전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